자, 두 번째 정상화 대상, 학습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공부한다 하면 지식 배우는 거에만 집중해. 그래서 너네 어때요? 수능 공부할 때도 지식을 배워야지, 개념 배워야지, 실전 개념 배워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러 가요. 근데 문제가 아마 안 풀릴 거야. 그지? 근데 그러면 학생들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개념이 부족했나 보다. 실전 개념이 부족했나 보다.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다시 개념 공부하러 가요. 제발 이러지 마. 근데 이것도 누구 탓이야? 선생 탓이야. 선생들이 자꾸 이런 소리 하잖아. 문제 못 풀어? 너는 개념이 부족한가 봐. 문제 못 풀어? 너는 실전 개념이 부족한가 봐.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믿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구라라는 거예요. 야, 너네 이거 만약에 틀렸으면 뭐 지식이 부족해서 틀렸어요? 이차 함수 몰라? 몰라 직선? 적분 몰라? 극값 몰라? 만약에 이런 걸 모르면 개념 공부해야지. 근데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 모르면 진짜 개념 공부하세요. 개념 공략법부터 시작하면 돼. 알겠죠? 근데 다 아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근데 그런데도 자꾸 여기로 가. 응? 특히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기에 무한 굴레에 빠지는 거야. 5등급도 마찬가지야. 계속 돌아. 그렇게 돌다가 집에 개념책만 막 쌓여 나가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너네 지식 때문에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수학 문제는 그 지식을 잘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논리적 사고를 물어보는 거야. 너네가 그 지식들의 사용 절차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지. 지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몇 개 없어요. 2점짜리, 정말 쉬운 3점짜리, 그게 다잖아. 그 다음부터는 다 논리적인 사고 물어보는 거다. 즉, 너네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제가 또 하나 예시 들어줄게요. 수학 문제 푸는 건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과 동일해요. 목적을 인식하고 내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을 인식한 다음에 쭉 다가가는 거야. 다가가는 거. 관점에서 보면 둘이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사성이 있다는 거야. 자, 이때 우리가 한번 목적지 이동하는 걸 생각해 보자 이거지. 너네가 집이 있어. 지금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거기에서 미국의 게이트웨이 아치 국립공원. 한글인데 왜 이렇게 읽어, 그치? 자, 어쨌든. 자, 여기 간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너네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돈 문제 말고, 지금 당장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냐고요. 가기 힘들지. 너네 일단 어디 있는지는 아냐? 모를 거 아니야. 야, 이 목적지조차 일단 흐릿해. 그 다음에 미국 안 가본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가지? 일단 인천공항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그죠? 근데 인천공항 어디 있냐? 인천에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가지? 만약에 집이 좀 이제 충청도나 좀 수도권에서 먼 쪽에 있으면은 인천 자체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네가 일단 대한민국 벗어나는 것도 빡세. 근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을 가야 돼. 거기에서 이제 여기로 가야 돼. 그러면 너네가 이때 왜 못 가는 거야? 너네가 이동수단을 몰라요? 비자가 뭔지 몰라? 이거 모를 수 있어. 그러면 개념과 지식이 부족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권 몰라? 이건 알 거 아니야. 비행기 몰라? 알잖아. 자동차 아시죠? 기차 알죠? 버스 알죠? 다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하는 수단에 대한 개념은 다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연결해 나갈지가 전혀 그려지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어렵다, 못 가겠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너네가 이런 부분은 다 알지. 근데 그게 연결되면서 문제가 처리가 되는 건데 어떻게 연결해 나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못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공부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이야. 그거를 올바르게 연결해 나가는 과정, 즉 절차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가야 돼? 그러면 일단 공항버스를 탄다. 그 다음에 인천 터미널에서 내린다. 그 다음에 보통 미국은 몇 번 게이트로 간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수속을 밟는다. 그런 절차를 배워야죠.
그러면 너네가 여기뿐만 아니라 어때요? 미국에 다른 장소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너네가 여기 빨리 가는 지름길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절차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절차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 그러면 너네가 어떻다는 거야? 다른 곳 가고 싶을 때 동일한 절차로 가시면 된다는 거야. 유럽이든 어디든 비슷하게 가겠지 뭐. 그지? 아, 우리가 이런 일반 절차를 습득하는 것. 이게 학습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구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혹은 많은 강사분들은 한 문제 신기하게 푸는 걸 되게 좋아해. 그리고 그걸 공부라고 착각해.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겠죠? 제발 그렇게 시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너네가 미국 가고 싶은데 비자가 뭔지 여권이 뭔지 비행기가 뭔지 막 공부하면 어때요? 우스운 사람 되는 거야. 아, 다 아는 건데 뭘 또 공부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다 아는 것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인간들 엄청 많다는 거지.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알겠죠? 너네 학습 대상이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 기본 개념이 끝났으면 학습 대상이 요걸로 바뀌어야 돼요. 알겠죠? 아, 절차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너네 쉬운 문제 어때요? 쉬운 문제는 딱 보면 아,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게 보이니까 쉽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절차가 보이니까 쉽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려운 문제는요. 절차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도착해야 되는지 안 보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쉽게 생각하고 이래서 어렵다 생각하는데 왜 지식 공부해? 이미 쉽다 어렵다를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왜 공부는 지식만 공부하냐 이거야. 진짜 신기한 친구들이야. 그죠? 우리 공부해야 되는 대상은 절차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절차를 배워야 지식과 실전 개념이 빛날 수 있어. 너네 맨날 삼각함수 활용 힘들다 생각하죠? 그게 왜 그런 거야? 너네가 절차는 빼놓고 도형의 성질만 공부하잖아요. 지식은 막 늘어나. 근데 사용 방식을 몰라. 그래서 맨날 강의 보고 해설 보고 아 맞다. 생각 못했네. 어떻게 생각하지? 많이 풀다 보면 되지 않을까? 제발 그런 유딩스러운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아, 너네가 순서가 잘못된 거야. 이걸 배우고 그거에 맞춰서 지식을 한번 정리해야죠. 그런 수업이 필류공이야. 응?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 해결의 절차 공부하는 게 사전 준비. 그 다음에 그 준비를 토대로 지식을 실전적으로 쓸 수 있게 그리고 그 논리 적용시켜 주는 게 필류공이야. 그리고 이제 더 고난도 추론 문제 푸는 방식 공부하는 게 사전 공략법이고 너네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절차와 지식을 습득해 나갔을 때 그때 수능이라는 시험을 되게 우습게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자꾸 이상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 절차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절차적으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수학 성적이 올라간다. 자, 그래서 우리 올바른 공부는 절차에 집중하는 거고요.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이제 학습해 나가는 게 좋을 것이냐? 일단 첫 번째, 우리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이 중요해요. 근데 기본 개념은 연습으로 배우는 거야. 알겠죠? 너네 그냥 그 개념서만 읽는다고 해서 자기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 초보자는 스스로 많이 사용해 본다. 그렇게 친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기본 개념은 문제로 익히세요. 쉬운 거, 쉬운 거. 그래서 저도 쉬운 문제는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개념 공략법에도 문제 엄청 많아. 제가 안 세봤는데 한 400개 있는 것 같아요. 쉬운 문제인데 많이 넣어놨어. 그래야 너네가 친숙해지니까. 그 다음에 워크북도 있어. 이것도 쉬운 문제야. 근데 많이 넣어놨어. 왜? 그래야 친숙해지니까. 그 다음에 기출구 유형 완성도 어때요? 문제 500개씩 넣어놨어. 왜? 그래야 친숙해지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등급이 4등급 아래야, 4등급 정도야,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기본 문제 많이 푸는 게 진짜 중요해. 이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거든. 근데 이걸 안 해. 그냥 강의만 봐. 야, 그러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기본 개념은 뭘로 공부한다? 문제를 토대로 공부한다. 알겠죠? 쉬운 문제를 많이 푸세요. 많이 푸세요. 자,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는 어떻게 공부한다? 방금 얘기했죠. 고난도 문제는 이런 거야. 멀리 가셔야 돼. 그러면 당연히 그 멀리 가는 절차는 또 따로 공부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건 이 쉬운 문제는 개념은 집 앞 슈퍼 가는 거야. 집 앞 슈퍼 가는데 막 절차 막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 검색해가지고 경로 막 최단 경로 탐색하고 오바잖아요. 그냥 집 근처는 가보면 되지. 그지? 그렇게 이동 자체에 친숙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방구석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이동하는 게 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그렇게 집 근처 가는 거고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해보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는 멀리 가는 거다. 멀리 가는 건 당연히 어때요? 경로도 쭉 검색해 봐야 돼. 그 다음에 검색하고 그냥 한 번 본 다음에 너네 갈 수 있어요? 너네 부산만 해도 서울에서 부산 간다 생각해봐. 그냥 한 번 검색하고 가는 도중에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부산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 초행길에? 아니면 한두 번 정도 가본 사람이 갈 수 있어? 못 가요. 중간중간 확인하잖아요. 수학도 어떨까요? 똑같아요. 제가 너네한테 절차 연결해서 글로 적으라고 시킬 거야. 적으라면 적어. 왜 적어야겠어? 너네가 처음에 딱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계속 남아있을까? 문제 풀다 보면 네가 생각한 절차 다 없어져요. 미국 갈 때 가다 보면 너무 장시간 이동하다 보니까 근데 내려서 몇 번 출구로 가야 되더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중간중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풀 때는 글로 적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주요 절차, 그때 중요한 포인트를 적어놓고 풀면서 계속 확인해야 돼. 그래야 시간이 절약되는 거야. 그래야 헤매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냥 마음만 급해. 으다다다다다다다. 빨리빨리 하다 보면 뭐 적어야 돼. 알겠죠? 적고. 왜냐면 수능 볼 때 검색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적어놓고 그 다음에 계속 눈으로 보면서 쭉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40분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너네가 헤매는 시간에 40분을 아낄 수 있어. 그게 진짜 시간 관리 아니야? 그냥 단순히 많이 푼다고 시간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는 절차에 집중해서 절차에 기반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너네가 생각하고 딱 나눠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죠.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걸 반대로 한다 이거야. 그치? 다시 한번. 어려운 문제는 많이 푼다. 쉬운 문제는 강의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한다고요. 그렇게 거꾸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비정상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 거야. 시간을 투자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겠어? 공부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방식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고치는 게 먼저예요. 알겠어요? 학습 대상 정상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상화시킨다? 절차를 중심으로 정상화시킨다. 그지? 우리 일반 절차를 공부해야 된다. 제가 뒤에서 이쁘게 정리해 줄 거야. 모든 수학 문제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절차야. 너네가 그 절차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동일하게 보시면 조금 바뀐다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우습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특이성이 아니라 일반성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너네가 성적을 쭉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네 스스로도 문제가 모두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식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야? 절차와 연결지어서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야. 제가 간단하게 도형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삼각함수 활용 문제를 풀잖아. 자, 삼각함수 활용은 목적이 뭐예요? 길이 혹은 각을 구하는 거야. 이게 목적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는 거야? 식을 생성해서 구하는 거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식을 가지고 길이각을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식을 생성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라고요? 문자야. 너네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각, 모르는 길이각을 문자로 둘 거 아니야. 근데 문자 둘 때 아무렇게나 막 두면 돼요? 안 돼요.
문자를 적게 둬야 돼.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문자 설정해야 문자가 적어질까? 관계성을 생각해야 돼요. 응? 우리 관계 있는 걸 문자로 둬야 문자 개수가 줄어들겠죠. 이 관계성이 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 지금 여기가 1대2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길이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게 관계성이야. 그럼 너네가 어때요? A, B 이렇게 문자 두는 게 아니라 네가 K면 네가 2K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두 개 표현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문자를 둬야 된다 이거야. 관계성에 기반해서 문자를 적게 둬야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단원과 상황에 따라서 그 관계성을 파악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지금 뭐 보고 있다고요? 3할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3할은 도형 다루는 건데 도형에서의 관계성 정해져 있지 않겠어? 그렇게 너네가 절차 속에서 도형의 성질을 생각해야 된다고. 뭔 소리야? 우리 원주각을 공부하잖아. 원주각이 뭔데? 동일한 원 혹은 반지름이 같은 원에서 원주각은 항상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두 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 위에 점이 있어. 연결하면 그 각은 일정하다. 뭐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야? 근데 너네가 이런 거 배우면 이제 무슨 생각할 수 있어? 각이 똑같다고? 관계성을 알 수 있는 도형의 성질이구나. 이걸로 문자를 적게 두는 거구나. 내가 문자를 적게 두고 싶을 때 원주각을 찾아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공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너네가 이제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관계성이 필요해. 문자 적게 두는 게 필요해. 찾으러 갈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즉, 도형의 성질을 이 역할에 맞게끔 나눠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관계성을 인식하게 도와주는 도형의 성질, 원주각, 저평각, 평행,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너네가 다시 한번 싹 다 모아봐야 돼. 그래야 어때요? 필요한 게 있을 때 찾으러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너네가 삼각함수 활용이 극복이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궁금하지 않아? 그럼 이 도형의 성질의 기능이 문자를 적게 세팅하게 도와주는 기능도 있을 텐데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길이각을 어디에서 구하는 거죠? 삼각형에서 구하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원하는 길이가 들어간 삼각형이 만약에 있어. 삼각형이 있으면 그냥 바로 문자 두고 식 만들면 돼요. 그죠? 근데 어떤 문제도 있을까? 네가 원하는 길이가 들어가 있는 삼각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런.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어야겠죠. 삼각형을 만드는 보조선도 있다. 그럼 너네가 삼각형 생성한 다음에 다시 문자 두고 식 만들어서 길이가 구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 거라 이거야. 그럼 너네가 도형의 성질 공부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도형의 성질도 따로 공부하면 좋겠죠. 그러면 필요할 때 다 꺼내 쓸 수 있겠죠.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공부한 지식을 뭐라고 부른다? 실전 개념이라고 부른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뭐 다른 강사가 무슨 생각으로 실전 개념을 말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강사들도 학생들도 실전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치? 그러니까 저 혼자 아는 거야. 이렇게 지식을 정리했을 때 그게 실전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절차와 함께. 알겠어요? 그럼 너네가 뭐 먼저 공부하는 게 맞아요? 절차 먼저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이런 지식들 채워 넣는 게 맞겠죠. 그래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수학 문제 해결의 절차 쭉 말씀드릴 텐데 한번 칠판 지우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 문제 해결의 절차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요 밑에 적혀 있는 건 다 설명할 수 없어. 이거는 사전 준비해서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를 푼다는 건 일단 뭐부터 확인한다? 목적부터 확인한다. 목적을 확인하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식한다? 무엇이 필요한지 인식한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구할지도 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너네가 아까 봤잖아. 다항함수 fx 구한다. 그 다음에 f4 마이너스 f1 구한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구한다. 이때 구해야 되는 범위가 좀 달라요.
그죠? 내가 그 목적을 보면서 어디까지 구하는 게 좋을까?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거에 맞춰서 구성 요소 확인하고요. 기능을 체크해 준다 이거야. 그러면 너네가 당연히 어때요? 그 기능 중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선택하면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사실 거의 문제는 파악이 된 거야. 근데 너네가 그 방향성에 맞게 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구체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구체화시키는 건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식과 그래프.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식을 다루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식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있는 식을 정리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 생성과 식 정리, 그 다음에 그래프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구체화시킨다. 그때 너네가 당연히 뭐가 좋다? 우리는 정답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식 생성이 좋다. 수학 개념 이용해서 식으로 갈 수 있는 건 일단 식으로 간다. 근데 그렇게 식으로 못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보통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부등식의 해, 최대 최소 이런 거는 그래프가 필요해. 그리고 그거는 교과서에도 적혀 있어요. 너네 어떤 함수든 함수 배우면 그 다음에 그 함수의 그래프 활용으로 방부채 공부합니다. 어느 함수든 마찬가지야. 개념서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부채는 그래프가 필요해요. 그럼 너네가 그래프 그려서 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식을 만든 다음에 답 내야 될 거 아니야? 식 정리해야 돼. 근데 식 정리는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식을 만들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식을 생성하고 싶은데 바로 안 돼. 식 정리하고 식을 생성하는 작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고 싶은데 주어진 식이 별로야. 그러면 식 정리하고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이거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는데요. 이러지 말고. 야, 해봤잖아요. 너네 이거 그값 한 개 있대. 그래프 그려야 돼. 개수는 방정식의 실근 개수는 그래프 그려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너네 어때요? 그값 미분하죠. 미분해서 0 되는 거 본다. gx 마이너스 fx.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면 바보. 근데 해설은 이거 그렸어. 해설지 바보. 그쵸? 우리가 당연히 불편해요. 그러면 넘겨준다. 이게 식정리야. 우리가 그렇게 주인공 정하고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었잖아.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돼? 한 발 한 발 나아간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구현화 시킬 때 일단 식생성, 식정리, 그래프 세 개 중에 골라 나가는 거고 만약에 그래프 그리기 힘들어? 그러면 뭐 두 개 중에 먼저 한다. 그 다음에 먼저 했어? 이어지는 거 한다. 내가 그렇게 연결해 나가면서 문제를 푼다. 이 정도의 생각만 있으면 문제풀이 마지막까지도 그려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 마지막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우리 이제 최종적으로 식이 있을 때 산수에서 정답 구해야 돼. 근데 우리 친구들은 A하고 B하고 C가 있으면 이걸 다 개별적으로 구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가 많긴 해. 하지만 개별적으로 다 구하지 아니하고 끝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죠? 너네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 2, X승, 3, Y승. 응? 근데 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얼마냐. 뭐 이런 거 구하는 문제 많이 보잖아요. 그때 막 XY 같은 거 구해요? 안 구하죠. 그냥 이것만 구하지. 응? 그럼 이것만 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때요? 이 모양을 만들죠.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는 K 한 다음에 이는 K의 X분의 1승 그 다음에 3은 K의 Y분의 1승 어머 두 개 곱해볼까? 곱해보니까 6은 뭐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승 뭐 이렇게 나오면서 비슷한 모양 만들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값만 구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야. 그죠? 선생님 제가 동일한 모양을 맞춰 나가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구하는 경우도 있군요. 이거랑 다르다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건 너네가 어떻게 식 정리하는 거야? X 구하고 싶어? 앞에서 공부했죠. X는 이렇게 하면서 식 정리하는 거고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 뭐 이런 거 쓰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나가면서 값을 구하는 거야. 완전 달라. 근데 수능에는 이 문제가 적어도 2개 이상은 출제가 돼요. 근데 너네가 그걸 잘 몰라. 다 이렇게 풀고 싶어 해. 평가원도 그걸 인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변별력을 위해서 꾸준히 이런 문제를 내요. 개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모양 맞추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끌어내는 거야, 친구들아. 이렇게 마무리하는 식정리가 있다는 것도 알면 너네가 이제 대략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물론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면 더 있겠지만 큰 틀은 이러하다는 거야. 이 정도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좋아져. 훨씬 좋아져. 근데 그냥 모든 문제는 뭔가 다 다를 거고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는 거 다를 거고 나 너무 무서워. 이러면 어떻게 문제 푸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작업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겉보기만 달라지는 거고요. 겉보기만 새로워지는 거고요. 실제로는 다 똑같이 해결된다는 거야. 다 똑같이 해결된다. 그런 자신감으로 문제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씩 예시를 보여줄 건데 너무 이런 높은 수준의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 왜냐면 어려워. 이런 부분들이 너네가 되게 낯설게 느껴질 거야. 그래서 이건 사전 준비 시작하면 신나게 얘기해 줄 거거든. 자, 거기서 보시고요. 자, 지금은 구현화만 볼게요. 식생성, 식정리, 그래프. 자, 처음에는 식생성, 대표 예시로서 삼각함수 공부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식정리. 이번 수능 22번 문제에 식정리 문제가 나왔거든. 그거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한번 얘기해 볼 거야. 그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그때 어떤 지향점이 있는가? 그걸 한번 간단하게 다뤄주도록 할게요. 이걸로 다 공부할 순 없어. 그래도 큰 틀 정도는 잡을 수 있고 제가 너네한테 원하는 건 이 강의로 이걸 다 이해해라. 그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건 공부 방향성에 대한 강의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걸 공부해야 좋아지는 거구나. 그거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제 강의를 보든 뭐 혼자 하든 뭐 하든 어쨌든 실력 향상의 길을 너네가 밟아갈 수 있겠지. 물론 제 강의를 봤으면 더 좋겠고.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클 틀 정도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자, 3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할은 어떤 문제라고요? 길이각을 구하는 문제야. 근데 너네가 명심해야 돼. 우리 삼각함수 활용은 길이각 구하는 걸로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디에서 구하는 거야? 삼각형에서 구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결국에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봐야 돼? 삼각형부터 보셔야 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쵸? 야, 너네 다항함수 3차 함수 문제가 있어. 그냥 3차 함수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지. 이거에 대해서 F1 구하는 건지, F1의 최대 구하는 건지, F'을 구하는 건지 뭐 봐요? 안 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목적을 안 보니까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게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 삼각함수 활용은 삼각형 보는 게 80% 정도의 중요성을 차지해요. 꼭 보세요.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삼각형 본다는 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어. 자, 이것도 제가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자, 우리 쉬운 문제는요.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2야, 3이야, 60도야, 얼마게. 그러면 그냥 풀면 돼요. 그죠? 자, 근데 고난도 문제는요.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에이, 그런 문제가 어딨어. 자, 삼각형이 붙어있고 여기에 원도 있고 근데 좀 그림 잘못 그렸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집중! 자, 이렇게 원이 있고 자, 이 안에 막 삼각형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선도 막 이렇게 더 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네가 만약에 여기 구하고 싶다? 뭐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너네 생각을 해. 응?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있는 그 삼각형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마도 안 되겠지. 여긴 마지막에 도달하는 목적지가 될 거고요. 아마 문제를 보면 정보를 알려주는 삼각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저희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부르면 좋겠어? 앞에서도 한번 봤는데 쉽알 삼각형 발음 잘해. 알겠죠? 너무 연음으로 발음하면 오해할 수 있어. 욕으로. 쉽알
10R이야. 알겠지? 이렇게 10R 삼각형을 너네가 바라볼 수 있을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이고요. 여기가 도착이고요. 이렇게 정보를 넘겨준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어떻게 정보가 넘어갈까? 뭐 여기에서 이제 길이 구하면 또 길이가 구해졌으니까 요 맞닿아 있는 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맞닿아 있는 삼각형의 정보가 파악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또 맞닿아 있으니까 맞닿아 있는 걸로 정보가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가 채워지겠죠. 그렇게 너네가 모르는 길이각을 구하는 걸 삼각함수 활용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도형의 성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보의 이동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럼 너네 결국 고난도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는 삼각형이 여러 개 있을 거야. 그럼 너네가 어떤 생각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야. 삼각형을 본다는 것은 분명히 10R이 있을 것이다. 그 10R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거기서부터 정보를 모아준다. 어디로 모아준다? 목적하는 삼각형으로 모아준다. 내가 원하는 길이각이 들어가 있는 삼각형으로 모아준다. 그럼 너네가 어떻게 모을 것이냐? 변이 맞닿아 있으면 자동으로 넘어가요. 공통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같은 외접원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돼요. 사인 법칙도 같이 쓸 수 있어요. 외접원 이런 거 이용해서 정보가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너네가 이렇게 정보를 넘기려고 봤는데 뭔가 비어 있어.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어? 삼각형 생성이 필요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무 때나 삼각형 만드는 거 아니야. 제가 현장 강의에서 3할 가르칠 때 진짜 뒷목을 잡아요. 문제 풀라고 시키잖아? 그러면 갑자기 수선 그어. 너네 중학교 2학년이야? 응? 이렇게 수선과 평행선으로 길이 구하는 건 중2 경시에서 하는 거예요. 중2라고 치기에는 많이 늙었잖아, 너네. 그죠? 지금 3할에서 해야 될 거 하세요. 3할은 문자 두고 식 만드는 게 기본이야. 애초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문제 푸는 건데 그걸 너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보다는 문자 설정하고 식 만드는 게 중요해. 근데 삼각형이 비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원칙에 맞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삼각형을 만드는 도형의 성질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 성질대로 삼각형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그렇게 너네가 삼각형의 관찰을 생각한 다음에 문자 설정으로 가면 돼요. 문자 두고 식을 만든다. 근데 이제 너네가 이런 거 공부하더라 또. 이럴 때는 사인 법칙 쓰고 이럴 때는 코사인 법칙 쓰고 진짜 뻑큐야 진짜.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삼각함수 활용은 뭐가 더 중요해요? 문자 두는 게 중요해. 문자를 원칙에 맞게 두고 나면 어떤 법칙을 쓸지는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네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돼. 문자에 집중해야 돼. 절차 중에 요게 더 중요하다. 3할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그럼 너네가 문자 둘 때 두 개를 두겠죠. 길이나 각. 이걸 가지고 문자 둘 텐데 자, 길이 어떻게 문자 두는 게 좋겠어요? 그냥 내가 모르는 거 전부 다 A, B, C, D 이렇게 두는 게 좋겠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문자는 어떻게 둬야 된다? 적게 둬야 된다. 근데 문자를 적게 두기 위해서는 너네가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 관계성 생각해야 된다. 그럼 너네가 길이 문자 줄 때는 당연히 길이 관계 생각해 봐야 돼. 근데 길이 관계가 뭐가 있을까? 보통 문제에서 뭐로 주어진다? 길이 B, 사인 B, 면적 B.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주어진다. 선생님, B가 나와 있으면 길이 관계를 언급해 주는 건지 꼭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길이 문자 두면 설정 잘한 거군요. 맞습니다. 재작년 수능 14번에 길이 B가 3개가 나와 있어. 근데 문자를 안 둬. 미치겠어요, 진짜. 문제는 야, 나 제발 문자로 둬줘. 막 애골벅골 하는 거야. 진짜 바짓가랑이 붙잡고서 야, 제발 문자 놔줘. 근데 죽어도 문자 안 놔. 도대체 어떻게 문제 풀 건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3할이 힘들지, 얘들아. 우리 당연히 이제 이렇게 비정보가 있으면 길이 문자 두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문자 더 보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각은 어때요? 각은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말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 주로 도형의 성질로 찾아야 돼. 그래서 너네가 뭘 기억해야 돼?
각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도형의 성질을 기억해야 돼. 그 5가지가 뭐가 있다? 원주각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외곽도 정말 중요하다. 얘들아, 너네 이런 삼각형 많이 보지 않아? 세타,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180도 관계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원, 외. 자, 그 다음에 평행선, 동의각, 억각. 그 다음에 원에 내접하는 은 제가 안 적었는데 뭐 이 정도의 기본기는 있겠죠. 사각형, 대각각 180도 이런 것도 각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관계성이야.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도 마찬가지야. 물론 이등변 삼각형 수직도 중요하겠죠. 근데 각이 같다. 그래서 문자를 적게 둘 수 있다. 이게 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너네 접형각도 있죠. 접형각은 뭐예요? 으쌰, 으쌰.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때 너하고 너가 각이 같아요. 각이 같다. 문자 적게 둘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름 90도. 그 90도로서 너네가 각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겠지.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이용해서 관계성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 둘 건데 자, 지름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각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더 많아요. 지름은 뭐가 더 중요해? 사인 법칙이 더 중요해.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사인도 썼는데 각이 부족해? 그때 90도 생각하는 거야. 사인 법칙이 먼저예요. 알겠죠? 당부 드린다. 어쨌든 이렇게 문자 적게 둔다. 그러면 너네가 문자 덧내요? 그거 가지고 식 만들면 돼. 근데 그 문자 둔 거 보면 뭐 사인 법칙 쓸지 코사인 법칙 쓸지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과정은 삼각형 보는 거. 그 다음에 문자 두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삼각형 보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때 문자 두는 거 먼저 해도 괜찮아. 너네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이 진짜 여러 개 있었는데 막 붙어 있어. 막 붙어 있어. 야, 이거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여기가 1대1에. 야, 그러면 일단 여기가 쉽 아닌가 보다. 여기가 시작인가 봐. 문자 두고 스타트 때릴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절차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꼭 이렇게 파악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의 절차인데 그때 쉽R은 순서대로 제시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너네가 이 중에 쉬운 거 먼저 봐. 그거로 물꼬를 트는 거야. 응? 그럼 너네가 이제 쓱 정해 나가면서 삼각함수활용 문제 풀 수 있을 거거든. 그리고 보통의 문제는 쉽R이 이런 문자 설정의 정보로 제시가 되니까 너네가 관심 있으면 쭉 정해 나갈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신나게 말해봤으니까 자, 문제 예시로 보도록 할게. 자, 13번 보니까 A가 둔각이야.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 있고요. 자, 꼭지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 H야. 자, 그때 아이고 반갑다 반갑다. 그죠? 문자 돌아. 자, 그 다음에 뭐 이렇대요. 자, 그때 외접원의 면적이 50파이고요. 그때 BH 길이 구하는 게 문제의 목적이야. 자, 근데 삼각형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A가 둔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2 대 1이야. 그지? 자, 그러면 너네가 일단 가볍게 루트 2K, K 뭐 문자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선 내렸을 때 H고요. 네가 2야. 됐어요? 자, 그때 뭐 구한대? BH 구한대. 자, 그러면 뭐 봐라? 삼각형 봐라. 알겠죠? 내가 이 삼각형에서부터 BH를 구하고 싶은 거야. 맞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건데 지금 너네가 알고 있는 거 일단 이 친구는 구현화가 됐고요. 너도 구현화가 됐어요. 사인 법칙을 써야 돼. 근데 사인 법칙 쓸 거면 당연히 각이 있어야겠죠. 근데 각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문자 둬야지. 그치? 자, 근데 문자 둘 건데 어디를 문자로 둘 거냐 이거야. 그죠? 근데 너네 생각해 보세요. 이런데 문자 두면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인 법칙 써야 되는데 ABC 사인 법칙 써야 돼. 얘는 ABC에 들어가 있지 않아. 자, 그래서 너네 문자 둘 때 항상 기본 원칙. 문자는 적었으면 좋겠다. 삼각형은 많았으면 삼각형이래. 식은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꼭 명심해야 돼요. 뭔 소리야?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자, 너네가 여기서 각을 문자로 두고 싶대. 그때 이런 거 문자 두면 곤란해요. 왜 곤란해? 이렇게 문자 두면 이 삼각형에서밖에 못 써. 별로지 않아? 이런 거 문자 두면 여기에서도 쓸 수 있고요. 큰 데서도 쓸 수 있어요. 괜찮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이 있을 때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문자 두는 거 괜찮아.
너는 파이 빼기 세타니까. 여기서 식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식 만들 수 있어요. 아, 문자는 적게, 식은 많이. 이걸 너네가 꼭 생각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데 문자 두 개 써, 안 두겠어? 왜 두 개 써, 여기? 뭐 할 거야? 여기 둬야죠. 그러면 아이코 사인 법칙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세타 구하면 BH 구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네가 문자 두고 식을 만드는 게 삼각함수 활용 문제예요. 근데 삼각형도 안 봐. 문자 설정도 생각 안 해. 야,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잘 풀겠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3할 쉬운 거야. 실제로 쉽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어요? 자, 사인 세타분의 K. 자, 이 친구가 외접원의 지름 얼마가 되겠니? 루트 씌우니까 5 루트인데 이건 반지름이고요. 지름은 10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너분의 너. K분의 루트 2로 표현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K가 구해졌네. 10 루트 2 곱하기 K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고요. K는 얼마였어요? 2 루트 5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K 구할 수 있다. 야, 그러면 너는 얼마였어요? 2 루트 10이었고요. 너는 뭐였어요? 자, 2 루트 5 들어가니까 루트 10분의 1이구나. 그러면 코사인은 루트 10분의 3이었어. 루트 10분의 3을 곱해주니까 6이었네. 자, 하면서 1번이 정답인 거 잘 구할 수 있대. 자, 이렇게 푸는 게 13번인데 삼각형 보기, 문자 설정의 원칙 생각하기. 이게 이빠이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기 한번 봤으니까 이제 조금씩 난도를 높여볼게요. 자, 14번 보도록 할게.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AB의 길이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P는 중점이고 Q는 5대1 내분점이야. 자, 그 다음에 AQ는 너고요. 그 다음에 사인 B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삼각형에 들어가 있는 사인 B는 대변 B랑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가 루트 2대 3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ABC 외접원의 면적 구하는 게 문제의 목적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너네가 뭐부터 본다고요? 삼각형부터 본다. 제발. 알겠죠? 일단 10R부터 찾아요, 좀. 응? 여기서부터 목적지까지 정보 이동시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당연히 뭐 생각한다? 공통되는 부분. 뭐 변일 수도 있고요. 뭐 각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접원. 뭐 이런 거 생각한다. 근데 공통된 외접원은 뭐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정보 이동을 생각해야죠. 자, 그 다음에 문자 설정 당연히 필요할 수 있죠. 내가 문자 둘 때는 길이 관계 생각하면서 각의 관계 생각하면서 문자 둔다. 자, 그 다음에 식생성해야죠. 그죠? 식생성 방식 선택하면서 문제를 푼다. 자, 이렇게 우리가 쭉 절차가 있다는 거 생각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어느 삼각형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 A, B, C는 도착이야. 그죠? 도착이고, 쉽R. 시작은 여기죠. 어떤 색깔로 할까? 노란색? 으쌰. 왜 여기가 시작이야? 길이도 주어져 있고요. 각도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2대 3이야. 3 나누고 루트 2 곱해. 2였어요. 이렇게 너네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정보를 이동시켜 주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이동할 수 있겠어? 변이 겹쳐 있네. 그죠? 공통변이 있으니까 채워 나갈 수 있잖아요. 자,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중점이야. 5대 1이고 그러면 여기가 3대 2대 1이거든요. 그야말로 1이고요. 그야말로 3이고요. 자, 이렇게 길이 채울 수 있다. 오, 좋은데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각이 있어야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네가 어떤 각을 구하는 게 좋을까? 다시 쉽R 재인식하고요. 겹쳐져 있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너네가 지금 각을 구할 수 있는, 즉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주어진 그런 삼각형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너예요. 네가 제일 쉽네. 오케이? 그러면 너네 누구 문자 줄 거야? 이거. 야, 이러면은 ABC랑 관련이 없어요. 이거. 이러면은 ABC랑 관련이 없어요. 너죠? 너 문자 둔다. 문자는 적게, 식은 많이. 겹쳐 있는 거 문자 두는 게 좋다는 거야. 똑같네. 그죠? 그러니까 문제 다 똑같아.
너네가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도형의 성질만 쳐다보니까 문제가 안 풀리지. 정작 이걸 위해서 수단적으로 도형의 성질을 쓰는 건데 자꾸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걸 중요하게 봐야 돼. 그래야 수능 잘 볼 수 있는 거야, 친구들아. 알겠어요? 그러면 끝났네. 뭐 여기서 코사인 세타 구하세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코사인 세타는 자, 2배. 자, 변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5고요. 너고요. 10 루트 7. 자, 그 다음에 제곱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니? 우리의 성적이 우상향 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자, 제곱하니까 28이고요. 자, 그 다음에 25고요. 그 다음에 마주 보는 거 18.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10 루트 7 분의. 자, 요거 산수하니까 7이고요. 35야. 아, 이렇게 이제 산수가 된다. 자, 그러면 약분. 7. 2. 왜 버퍼링이 있는 거야? 4분의 루트 7. 뭐 이렇게 잘 나오게 됐네요.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다시 누구 구할 수 있어요? 우리 대변이 있어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 AC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완벽하게 A, B, C로 정보가 전달이 됐네요. 자, 이렇게 복잡하는 삼각형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C의 제곱은 어떻게 구한다? 자, 28 더하기 자, BC죠? BC가 6이네. 36.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배. 자, 2 루트 7 곱하기 6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분하니까 뭐 다 지워지고요. 자, 28 더하기 36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겨? 7이고요. 6이고요. 42죠. 자, 그러면 22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맞네요. 그죠? 잘 확인했고. 자, 그러면 끝났네. 자, 이게 대변이고요. 우리 사인 세타가 필요한데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3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4분의 3분의 루트 22. 자, 네가 2R.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뭐 3분의 4니까 약분하시면 3분의 2가 될 거고요. 요게 반지 이름 제곱하시면은 뭐 면적 나오겠죠. 자, 이렇게 푸는 게 1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단순 산수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목적 안 보니까 힘들죠. 목적이 중요해요. 제가 괜히 목적 얘기하는 게 아니야, 친구들. 너네가 뭐 다항함수를 구하든 함수를 생성하든 아니면 계산 문제를 풀든 아니면 길이각을 구하든 목적을 꼭 봐야 돼. 그래야지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너네가 슬기롭게 결정해 나갈 수 있어요. 바닥부터 보는 게 아니야. 높은 데서부터 문제를 푸는 거야. 다음 문제도 동일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과 같이 3, 4, 5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10R이죠. 여기서부터 정보가 시작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래요? 자,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 뭐 여기가 2네요. 네가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1이 있대요. 뭐 좋은 얘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그렇대요. CG 길이가 나와 있네요. 네가 2루트 6이야. 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단 얘기야? 1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각이 같아요. 요것도 아는 각이다, 야. 그죠? 아는 각이야. 자, 그러면 지금 정보가 전달이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어차피 세타는 아는 거야. 그지? 요 각은 너네가 알게 되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HG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떤 삼각형이 도착점이 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이 도착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아? 너네 그런 생각 안 해요? 좀 해. 알겠지? 우리 10R에서 이쪽으로 정보가 넘어갈 때 공통되는 변이나 각이 있어야죠. 근데 각은 똑같다고 말해줬어. 뭐 그래요. 근데 변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변이 떨어져 있으면 외접원이라도 연결돼 있어야 돼. 근데 외접원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얘는 외접원 나와 있는데 너는 안 나와 있어. 모르지 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기에 존재하는 삼각형만 가지고서 정보가 이동이 되게요? 안 되게요? 안 되겠죠? 이때 너네가 무슨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것을 연결하는 삼각형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만드는 게 아니야, 친구들아. 갑자기 여기서 막 수선 내리고 그런 게 아니야.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 중간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삼각형 만드는 거고 그걸 채우시라고요. 채우라고. 그게 그렇게 어렵겠어? 너네 그러면 삼각형 만들 때 뭐 이렇게 만들 거야? 뭐 이거 뭔데 이거? 당연히 내가 아는 길이나 각이 들어가 있는 삼각형으로 만드는 게 좋잖아요. 야, 너네 지금 여기에 뭐 있어요? 원 있네. 반지름이라고도 제시가 돼 있고요. 아, 연결해 준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원의 정의 표시라고 불러요. 중심과 둥그렇고 뾰족한 거 만나는 지점을 연결해 준다.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제 수업을 들으면 삼각형 만드는 방식을 다 정해 줄 거야. 그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 돼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삼각형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거 정의 표시 1번. 그 다음에 동시에 접선 그었을 때, 그 다음에 원이 두 개 만났을 때 뭐 있어요. 그걸 너네가 이제 딱 목록화 시키고 하나씩 검토하시면 이제 정보가 이동이 되는 거죠. 2고요. 5예요. 이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너네 당연히 뭐 구할 수 있어요? 각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정도의 생각은 해야 돼. 길이가 채워지면 각이 나오고요. 각이 채워지면 길이가 나와. 각이 채워지면 길이 정보가 나오고요. 길이가 채워지면 각이 나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으면은 좀 더 구체화할 때 편하겠죠. 그것도 필류공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너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라는 거 하면 돼. 적혀 있는 대로.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절차 보자고 했으니까 제가 큰 틀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느 각을 구할까? 근데 이때도 명심해야 돼. 정보, 관계 이런 거 생각해야 돼. 너네가 결국에 일로 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원에 들어가 있는 걸로 잡는 게 좋죠. 너를 잡는 게 좋겠구나. 그죠? 이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쓰고 끝이야. 일로 못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구하면 뭐 일로 가요? 못 가요. 그럼 너네가 당연히 구하고자 하는 쪽으로 정보를 넘긴다 생각하면 너를 문자 두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이유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까 자꾸 직관이라고 얘기하잖아. 직관이 어딨어? 다 이유가 있겠지. 수학인데. 예술하니? 너네 지금 뭐 작품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너네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못 배운 것 뿐이야. 그래서 정상화시키고 있는 중인 거고요. 알겠어요? 그럼 너네가 실제로 어때요? 와, 그냥 이렇게 정보의 이동 생각하니까 해야 될 게 보이잖아요. 코사인 알파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잘 구하면 되죠. 2 곱하기 5 곱하기 2 루트 6분의 자, 그 다음에 24 더하기 25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4, 5, 20이니? 20 루트 6분의 자, 그 다음에 21 45니? 45 5, 9, 5, 4 뭐 이렇게 나오겠네. 오, 뭐 이따위야? 4 루트 6분의 9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코사인 알파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너네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같은 원에서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뚫고 나갔는데요. 그럼 너네가 지금 또 어때요? 적절한 삼각형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적절한 삼각형이 없을 때 제가 아까 뭐 얘기했죠? 두 원이 만나고 있어요. 공통현 이렇게 그어주면 이 원에도 있고요. 큰 원에도 있고요. 좋아 안 좋아? 좋죠. 낑겨 있는 게 좋은 거야. 싹 연결해 준다. 싹 연결해 준다. 그러면 너네가 어떻습니까? 이제 사인 법칙으로 이어지겠죠. 여기서 사인 법칙 쓰고 세타에 대해서 사인 법칙 쓰면 HG가 나오게 될 거야. 근데 모르겠는데요, GF. 구하면 되죠. 자, GF가 들어간 삼각형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얼마예요? 3이에요. 2잖아요. 5에서 2 빼면 3이겠죠. 2 루트 6이죠? 코사인 J 법칙으로 구한다. G2 제곱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G2의 제곱은 24 더하기 9 마이너스 2배 자, 그 다음에 6 루트 6 곱하기 자, 4 루트 6분의 9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지워지고 다 지워지고 이렇게 계산 나온다. 자, 그러면 27이야? 6이야? 이렇게 나오네. 진짜 끝났다. 그죠? 자, 우리 사인 알파는 얼마예요? 천천히 산수해 줄까? 자, 사인 알파는 4 루트 6 제곱하면 16 곱하기 6이어서 96이야. 자, 거기에서 81 빼면 15죠? 루트 15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사인 알파 4 루트 6분의 루트 15분의 자, 그 다음에 마주보는 거 루트 6 하시면 자, 이 친구는 뭐랑 똑같다? 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는 5분의 4예요. 직각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죠? 그때 마주보는 거 뭐였지? 알파벳이? GH였어. 그죠? 아, GH. 자, 이렇게 해서 GH 구할 수 있대. 뭐 넘기고 산수해 주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 과정에 집중하자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절차적으로 너네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여기에 지금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강조하고 있는 거야? 삼각형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결국 삼각형이 여러 개가 되고 그 삼각형 때문에 너네가 고생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안 보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풀죠. 응? 우리 고난도 삼각함수활용 문제는 삼각형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세부 과정들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필류공, 사전공략법에서 다 알려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절차가 정해진 거 푸는 건데 너무 헤맸구나. 아, 이런 거 배워야겠구나. 그리고 우리 식생성이 이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점화식도 식생성, 등차 등비도 식생성, 식생성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자 두고 식생성 방식을 결정하는 걸 이제 디테일하게 다양한 주제로 공부하면 식생성 마스터가 되겠죠. 그죠? 일반 논리 공부하고 뻗어나가면서 다양한 주제로 연습하면 그게 통합의 수학이 되는 거지. 자, 우리 다음 주제. 이번에는 식정리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구현화 과정에서 식정리 공부할 건데 뭐 식이 있어야 정리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식생성을 먼저 얘기할 거야. 자, 우리 함수에서도 식생성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함수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을 때 자, 이 친구 그래프 그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식생성이 중요한 문제도 있고요. 식연산이 중요한 문제도 있어요. 그죠? 계산 자체가 중요한 문제도 있어. 극한, 적분 이런 거.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 목적과 의도에 맞춰가지고 이제 함수의 기능을 쓰는 건데 우리가 이런 문제 한번 보자는 거야. 그 다음에 식을 생성하고 그냥 끝나겠어요? 아니겠죠. 우리가 당연히 식 정리하면서 마무리가 될 건데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함수가 있을 때 너네가 당연히 식을 생성할 수 있어. 특히나 어떤 표현들이 나와 있을 때 함수가 있으면서 길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울기, 그 다음에 넓이, 그 다음에 대입, 그 다음에 접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으면 너네가 식을 만드는 의도구나 알아 먹어야 돼. 자,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미적분 선택하신 분들은 28번에 이거 나와. 3년 연속 나왔어. 제가 봤을 때 계속 내도 또 틀리니까 또 낼 것 같아요. 기길럽 대입접점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든다. 식 생성한다. 이 정도의 생각은 있어야 돼. 다시 한번 기, 길, 럽, 대입, 접점은 식 생성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이구나. 그럼 너네가 이제 식 생성 인지하고 식을 만들겠죠. 당연히 그때 필요하면 문자 둘 텐데 우리 함수에서는 보통 뭘 문자로 두니? 근, 극점, 변곡점, 접점에 x좌표를 문자로 두죠. 몰라요. 알잖아요. 이런 거 너네가 문자 두면 어때요? F알파는 G알파씩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죠? 근, 극점, 변곡점, 접점에 X를 보통 문자로 놓는다. 근데 당연히 그 문자 놓을 때 막 두면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때도 관계성을 생각한다. 그 관계성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지수로그 함수야. 그러면 너네가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2x승 만약에 여기에 로그 2x가 있대요. 자,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 그때 a점, b점이 있대. 자, 둘이 무슨 관계야? 모르죠. 바로 또 대칭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야, 이게 대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뭐가 있어야지 이제 점과 점의 관계가 파악이 되는 거야? 직선이 있어야 돼요. 너네 그래서 이렇게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선을 그어줘요. 너네가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그었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너도 y는 x에 대해 대칭, 너도 y는 x에 대해 대칭. 그러면 그 교점도 y는 x에 대해 대칭. 그러면 알파, 베타 이렇게 안 둬도 되겠다. 그죠? 알파 콤마 2의 알파승, 그 다음에 2의 알파승 콤마 알파 이렇게 세팅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 적게 둔 다음에 뭐 만들어준다? 식을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너네가 그렇게 식을 만들면 식의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돼요. 즉, 다시 한번 구성 요소 파악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만든 식이 무조건 방정식이야? 아니죠. 함수가 될 수도 있고요. 항등식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미적분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너네가 그 기능 다시 한번 선택해서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친구들 문제가 뭐냐면 생각을 안 해. 그냥 식이라고 보고 있어. 그 식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게 달라지는 건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이 부분은 진짜 관심 가져야 돼요. 알겠죠? 물론 방정식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거 나오는 경우도 분명 있으니까 내가 식의 종류 정확하게 인식하고 만약에 방정식이면 보통 해 구하겠지만 개수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해 구하는 문제를 볼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이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생각해 달라고요. 자, 이제 식을 만들었으니까 식 정리로 가는 거야. 너네가 개별적인 문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당연히 개별적인 문자가 안 구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때는 너네가 뭐 생각해야 된다? 모양 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셔야 돼. 근데 너네가 요 부분이 취약하죠. 이거는 100문제 중에 한 99개? 그죠? 근데 이거 한 1개? 그러니까 너네가 자주 안 보니까 몰라요. 몰라. 근데 수능은 그 자주 안 나오는 걸 균등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해. 그래서 너네가 모의고사랑 수능이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응? 수능은 이것들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을 균등하게 출제하려고 노력하고 모의고사는 나오는 것만 또 내고 그래서 너네가 모의고사만 풀면서 연습하시면 잣대는 거예요. 대응이 안 되는 거야. 물론 모의고사 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응? 근데 문제는 수단이고 그것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네가 일단 이런 부분들을 경험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음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너네가 모양 맞출 때 기본이 있는데 당연히 종류도 맞아야 돼. 그래야 모양이 맞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네 이렇게 하나는 로그고 하나는 지수가 있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좋아요? 모양 맞출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맞춰? 우리가 지수면 지수, 로그면 로그 똑같은 종류가 나오게 일치시켜 줘야 모양도 맞추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식을 정리하는 게 좋은데 종류가 일단 같아야 되니까 종류도 맞춰준다. 그래서 너네 뭐 점화식도 생각해 보세요. 점화식에 AN도 들어가 있고요. SN도 들어가 있어요. 좋아요? 안 좋잖아. 그래서 너네가 보통 어때요? SN 빼기 SN-1은 AN으로 종류를 맞춰주죠. 응? 그렇게 종류 맞춘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우리가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 그 원칙이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자, 이거 기반해서 이제 문제 보도록 할 건데 자, 16번은 이런 거 볼 거예요. 기길럽 데이 접점으로 뭐 한다? 식을 생성한다. 근데 그 식이 방정식이야. 근데 해 구할 건데 근데 그때 해가 구해져. 개별적인 문자 그냥 구해져. 자, 그런 문자 한번 볼 건데 이걸 너네가 이렇게 조건 보면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목적 봐야겠죠. 자, 문제 보면서 목적, 기능 뭐 이런 것들 생각하고 방향 잡은 다음에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 A가 있습니다. 1보다 크고요. 일사분면에 A가 있고요. 그거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B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 같고요. 뭐 삼각형이 있고요. 면적이 8이야. 냄새가 난다. 그죠? 이 문제는 기길럽 데이 접점, 식 생성하는 문제야. 식 생성해서 너 구한다. 알겠어요? 등식으로 A. 그 다음에 뭐 B점 구하면 뭐 이것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너네가 식을 만들었을 때 방정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너네가 이제 잘 풀면 되는 거고요. 개별적인 문자가 구해지면 구하시고 안 구해지면 모양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것만 봐도 벌써 그려진다, 야. 이렇게 그려지면서 문제를 풀어야 너네가 힘있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지. 그냥 이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운빨 게임 되는 거야. 알겠죠? 운에 맡기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 확실하게 하란 말이야. 그럼 너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식 만들면 될 텐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식을 만들 때도 그래프가 있으면은 편하게 식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우리 방부채는 그래프가 꼭 있어야 돼요. 그죠? 방부채 관찰하는 건 그래프가 있어야 돼. 필수야, 필수. 자, 근데
이렇게 식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너네 뭐 적분 같은 거 할 때 어때요? 그래프 도움 받아서 훨씬 더 이해도 높게 식을 만들고 아니면 이해도 높게 식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있지 않아? 보조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너네 뭐 적분 연산할 때 대칭성 같은 거 확인할 때 실제로 fx 모르지만 기함수라고 나와 있으면 간단하게 예시적으로 그려놓고 아 적분이 이래? 적분이 이래? 아 그러면 여기는 얼마겠구나 뭐 이렇게 구한 적 있을 거 아니야. 아 우리가 이렇게 보조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친구들. 알겠어요? 아 지금 이 문제도 그래요. 식을 생성할 건데 뭐 그림 있으면 잘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잘 그려보세요. 어렵지도 않잖아. 자 지금 여기에 이제 점근선이 있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쫙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1사분면에 A가 있고요. 그거 주세요. 자 네가 B고요. 자 그 다음에 네가 C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어이쿠 똑같대요. 대충 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OC. 아, 이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야? 8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아, 그때 저거 구하래. 자, 그러면 너네가 이거 길이 알잖아요? 2예요. 아, 너도 2였는데요? 그죠? 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좌표 파악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네가 4예요? 야, 그러면은 면적이 8이야. 높이가 얼마가 돼야겠니? 자, 32가 돼야 되니까 네가 8이겠죠. 그죠? 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왜 8이야? 4지. 어려웠다, 얘들아. 여기가 킬러 포인트네. 자, 그러면 A점이 뭐였어요? 야, 이거는 문제가 많이 쉬워서, 그죠? 문자 설정도 필요가 없는데 4,2였어요. 자, 근데 저 지수함수 위에 네가 있는 거니까 대입하시면 A의 4승 마이너스 2가 2였어요. 어쨌든 대입 기반해서 등식 만들었죠? 자, 여기서 A 구한다. 아, A는 뭐가 되겠어요? 4. 2의 제곱, 루트 2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A 구하시면 된대요. 자, 그 다음에 OB는 얼마예요? 4죠? 아, 여기에다가 4 곱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2에 2분의 1승이고요. 얘는 2의 제곱이고요. 2분의 5승. 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3번이 정답인 거 간단하게 알 수 있대요. 이렇게 식 만들고 간단하게 해 구하고 뭐 그렇게 끝나는 문제 뭐 많이 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아요. 많아. 근데 어떤 것도 있다는 거야. 준비해야겠죠. 작년 수능 22번 문제죠.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의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수능 문제야. 10번이었거든.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똑같이 기길럽 대입접점 문제를 냈어. 그러면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지금 조건 가지고 기길럽 대입 접점 가지고 식을 만든 다음에 그거 방정식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해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뭔가 달라야 돼. 그럼 너네가 이미 뭐가 다를지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시험을 좀 내려다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 절차에 입각해서 문제를 보시면 시험장에서 진짜 시험 가지고 놀 수 있어. 이건 누가 봐도 기길럽 대입 접점으로 식 만든 다음에 해 그냥 구했죠. 계산되니까. 근데 똑같은 문제를 또 내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건 수능의 기본이야. 뭔가 달라. 똑같이 그래프 문제면 정답 포인트가 다를 수 있고요. 주인공 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요. 뭔가 절차적으로 다른 게 있기 마련이야. 그러면 너네가 이제 어떤 부분이 다를 수 있겠어요? 지금 16번은 문자 안 뒀어. 문자 둘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난도가 올라가잖아. 문자 설정 유도하면서 난도 높일 수 있겠구나. 준비! 그 다음에 방정식 만들었어. 해가 구해졌죠? 근데 그렇게 가볍게 해가 구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모양 맞춘다. 준비! 이렇게 하고 문제 푸는 사람이랑 너네처럼 문제 푸는 사람이랑 성적이 똑같을 것 같아요. 응? 고정 100점인 애들은 이게 오토매틱으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거고, 그죠? 저한테 배운 애들도 배웠으니까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혼자 공부한 애들은 혹은 다른 선생님 강의 들은 애들은 그냥 허우적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차이야, 그 차이. 응? 근데 이게 되게 작은 차이 같지만 시험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잘 보는 게 그냥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는 아니야. 여러분들 머리 좋은 사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아. 그리고 요즘에 MZ들 머리 좋아요. 젊은 친구들이 머리가 더 좋아. 다만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네가 학습의 대상 자체를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오는 것뿐이지 제대로 하면 야 이런 게 어렵겠냐. 쉽지. 한번 같이 보잔 말이야. 지금 로그 함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위에 너 있대. 대입.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있는데 거기 위에 b가 있대. 대입. 그죠? 그 다음에 점 A를 대칭시킨 점이 OB 위에 있다. 위에 있다. 대입. 이것도 너네가 식 만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중점이 너다. 이것도 식 만들 수 있겠네요. 지금 방정식의 실근 개수, 최대 최소 뭐 이런 거 있어요? 이 문제는 그래프 추론 문제가 아니야. 식 생성 문제야. 함수 있을 때 기길럽 대의 접점이 나와 있으면 식 생성 문제다 생각해야 돼. 이때는 그래프를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런 이제 상황에서 구하래요. 식을 만들고 해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겠구나. 자, 그러면 너네가 일단 대입해 보셔야 될 텐데 뭐 이거야. 대입하면 되지. 위에 있대요. 자, B는 자 로그 16 그 다음에 8A 더하기 2죠. 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점 B가 있는데 점이 없어. 그러면 너네가 그냥 대입할 순 없잖아. 허공에다가 대입할 수 없어요. 문자 둬야죠. 근데 여기서 약간의 걱정이 있는 거야. 어떤 걱정? 너네가 그냥 C, D 이렇게 두면 문자가 4개인데? 너무 많잖아. 관계성 이용해서 문자를 적게 잡아야 돼. 근데 너네가 이제 그 관계성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응? 관계성이 보여가지고 문자를 적게 둘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수험생 거의 대다수는 아마 못 봤을 거야. 왜냐면 기출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많이 접해볼 기회도 없어. 근데 어떻게 관계성을 파악하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관계성은 이 정도 아니야? 대칭, 평행이동, 그리고 도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 정도가 다거든? 그래서 비율로서, 확대 축소로서 연결되어 있는 건 못 찾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냥 지나가세요. 어쩔 수 없지 뭐. 시험장에서 공부한 다음에 시험 볼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문자 둔다. 근데 그러면 이제 확정됐어. 뭐냐면 문자 4개 연립방정식 과연 연립이 잘 될까? 문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별적인 문자를 구하기는 힘들어져. 그럼 너네가 문자 4개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거야. 이 문제는 함부로 연립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형태 보면서 좀 집중해 줘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너네가 일단 CD 대입하니까 자, D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4에 C-1승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겠죠. 자, 근데 벌써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하죠? 아니야? 그런 생각 없어? 그런 생각이 없다면 이건 기초 체력의 부족 아닐까? 야, 너네 지수로그 연산할 때 섞여 있으면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아. 그거 불법이야. 종류가 맞아야지 뭐 하지.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로그가 좋아요? 지수가 좋아요? 너네 지향점을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식정리한다? 그 식정리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 정도는 생각해야 돼. 근데 로그보단 지수가 좋아요. 지수 법칙. 그죠? 그리고 그 지수보단 다항식이 더 좋아. 로그보다 지수가 좋고 다항식이 더 좋아. 너네가 그 정도의 지향점은 갖추고 있어야 돼. 이건 기초기도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뭘로 바꿔준다? 16의 비승은 8a 더하기 2로 바꿔준다. 근데 이걸 너네가 연립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 연립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문자 4개인데 어떻게 연립해? 이거 모양을 맞춰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하지 말고요. 저희가 아직 더 생성할 거 있으니까 좀 더 보세요. 자, 그러면 너네가 일단 뭐 할 수 있어 또? 대칭점 B, A가 되겠죠? 그 친구가 OB 위에 있대. 근데 OB는 C, D? 원점하고 너 연결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 너죠? 그죠? 여기에다가 뭐 대입할 수 있대요? B하고 A 대입할 수 있대. A는 C분의 D 곱하기 B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야, 여긴 A 혼자 있고 여긴 분수 있고 모양을 맞춰. 모양을 맞춰. 종류 맞춰. 형태 맞춰. 우린 지금 거기에 미쳐 있어야 돼. 지금 연립한다가 너네 머릿속을 지배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2등급 넘기 힘들어. 특히 미적분 골랐으면 이러면 아, 나 개별 문자 다 구할 거야 막 이러면 미적분은 그냥 2830은 무조건 틀리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알겠죠? 쉬운 문제나 개별적인 거 다 구하는 거야. 미적분 22번 고난도잖아요. 그러면 모양을 맞추는 거에 집중해. 야, 이거 분수네. x분의 y. 비슷하게 맞춰보세요. b분의 a는 c분의 d. 아, 근데 이거 어디다 쓰지? 모르겠죠. 내비둬. 자, 그 다음에 a, b 중점의 좌표가 너예요. 자, 이것도 식 만들 수 있잖아. a하고 b의 중점. 결국 x 좌표끼리 더하면 여기다 적을까? x 좌표끼리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77. 자, y 좌표끼리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b 더하기 d니까 이 친구가 4분의 133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알고 있대. 자, 그러면 이제 문자가 4개고 등식이 4개 있는 거 너네가 보고 있어. 당연히 a, b, c, d가 구해지겠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하겠지. 그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근데 이건 건들지 마세요. 왜? 좋잖아요. 다항식 형태, 다항식 형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더 할 게 없는 거야. 연립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막 넘긴 다음에 A에다가 이거 대입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 진짜 애기들이 하는 거야. 애기들이. 중딩이나 초딩 때 연립방정식 같은 거 막 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지. 너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많이 늙었잖아. 모양에 집중해. 그럼 모양 좋아. 건들지 마. 모양 좋아. 건들지 마. 이거나 맞춰. 왜? 지금 얘는 D는으로 돼 있고 여긴 16의 비승. 뭐야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아, 똑같은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해 본다. 근데 우리가 요 문자 가지고 똑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맞춰야 될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숫자로 맞추세요. 숫자로. 그럼 너네가 이제 다항식은 지수 빼기 숫자야. 다항식은 자, 지수 빼기 숫자. 이렇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럼 모양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게 기본이야. 그럼 너네가 얼마 나눠? 4 나눠. 그럼 이 a는 자,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죠? 4의 2 비승인데 4로 나누고 있으니까 4의 2b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야, 그러면 기가 막힌데? 그렇지 않아?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짠, 짠. 자, 그 다음에 짠, 짠. 야, 이것도 지금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우리가 4의 x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분의 1 지수함수가 있었거든? 여기에 누구도 있고요. c, d도 있고요. 여기에 누구도 있어요. 2b, 2a도 있어요. 아, 그렇대요. 그렇대요. 자, 그러면 이 친구 이제 같은 곡선 위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다음 단계 갈 거냐 이건데. 근데 이때 만약에 이제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 이런 거 생각하면 좋죠. 뭐 우리가 어쨌든 구현화할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식생성, 식정리, 그래프, 삼지선다의 연결이야. 우리가 식생성 자명하니까 식생성 했어. 자, 그 다음에 정리했어. 근데 너네가 그 정리한 거에서 이제 의미 있는 결론 얻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어. 사실 배우거든. 우리 정규 수업 들으면 다 배워요. 다 배우는 건데 지금 다 알려줄 수가 없고 너네가 다 아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래도 우리가 배운 절차에 집중하면 그 다음에 뭐 할지 정할 수 있다는 거야. 뭐 하겠어요? 식생성도 했고 정리했어. 근데 그 정리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쓸지 식적으로 모르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프죠. 응? 아, 우리가 지금 저기에 한 직선 위에 있다. 그 다음에 너 한 곡선 위에 2점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구현한다? 식생성 식정리 했으니까 그래프 있잖아요. 아, 그래프로 구현화한다. 아, 지금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C, D가 있었어요. 맞죠? 자, 그리고 너네가 뭐가 있었다고요?
OB가 있었어요. OB 직선이.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대요? B, A가 있었대요. 한 직선 위에 있다. 맞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너네가 얘네가 요 곡선 위에 있다는 거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얘도 어때요? 지금 B, A가 있어요. 원점이 있어요. 원점 기준으로 다 2배 한 거야. 같은 직선 위에 있어야 돼. 이 직선 위에 2B, 2A도 있다는 거죠. 에? 그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니라는 거지. 아, 이 점은 이 직선 위에도 있고요. 너 위에도 있고요. 너네요. 아, 네가 2B, 2A였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대. 이걸 저희가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계산되지 않는 방정식의 해라고 불러요.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방정식은 그래프에서 관찰한다. 뭐 이런 걸 이제 공부하거든. 근데 됐어. 그냥 삼지선다, 이어나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그래프 그리면서 똑같구나. 아, 그러면 이제 요 이쁜 식이 썼죠? 자, 이 친구 어떻게 산수가 되는 거야? 자, C 대신에 2B라고 적는 게 좋겠지. A 더하기 2B가 뭐였다? 4분의 77. 자, 그 다음에 B 더하기 D 대신에 2A로 적는 게 좋겠죠? 자, 이 친구가 4분의 133. 그럼 너네가 더하는 게 좋겠죠? 왜? 그러면 A 더하기 B의 3배가 생기거든요. 그럼 너네가 2개 더하면 210이야. 70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2개 연립하면 B가 4분의 7인 거 금방 알고요. 자, 그 다음에 2개 연립하면 A가 4분의 63인 거 알 수가 있대요. 2개 곱하시면은 정답 나오겠죠. 자, 이렇게 푸는 게 작년 수능 22번인데 그러니까 너네가 쓸데없는 지식 같은 거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자꾸 확대 축소도 공부해야 돼? 이렇게 뒷북을 치는 건 이걸 지식으로 극복하려고 하니까 뒷북 치지. 앞북을 치란 말이야. 모든 문제는 이 절차 안에서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 그럼 너네가 취약한 절차만 메꾸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보통 학생들이 식생성은 잘해. 어차피 교과 개념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보통 뭐가 약하겠어요? 2가지야. 첫 번째, 그래프. 2번째, 식정리. 그리고 이거의 연결. 왜냐면 보통 이렇게 식 만들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떡하지? 하고 멈춰요. 멈춰. 왜? 이렇게 절차가 막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걸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어본 경험치가 좀 적은 거죠. 연습이 적은 거지. 그럼 너네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좋겠죠? 뭐 그런 것들을 사전공략법에서 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 우리가 그 정도의 생각 갖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확대 축소. 내년에 나올까 안 나올까? 올해라고 하는 게 맞구나. 올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렇게 지엽적인 게 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야. 대신에 식 정리할 때 모양 맞추는 거 나와 안 나와?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걸 공부하는 게 맞겠지, 친구들아. 그냥 쓰잘데기 없는 지식에 집중하지 말고 또 나오고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라.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식생성도 했고 식정리도 했으니까 그래프도 해야 되죠. 근데 그래프는 설명할 게 좀 많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만 말씀드릴게. 우리 주인공 정학이랑 표시 정도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현화 과정 중에 그래프 절차에 대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언제 그래프 그린다고요? 자, 식으로 못 갈 때 그때 그래프 그린다. 그러니까 방금도 어땠어요? 너네가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고 여기 위에 2개의 점이 있나? 근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식으로 더 뻗어 나갈 게 없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프 그렸다. 삼지선다의 연결이다 생각하면 돼요. 사실 삼지선다도 아님. 처음 출발할 때는 삼지선다인데 식생성했어. 야, 그 다음에 또 식생성이야? 아닐 거 아니야. 식정리 아니면 그래프가 진행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처음에는 삼지선다. 그 다음에는 이지선다를 연결해 나간다. 그렇게 절차적으로 이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때 식으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그래프로 간다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필요하니까 방부채를 말씀드리는 것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그래프로 간다. 마음 먹었어. 자, 그때 뭐부터 정한다? 주인공부터 정한다. 내가 그리기 좋은 친구를 주인공으로 정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이제 방정식의 실근 관찰할 때 이거 그린다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아는 함수 가지고 주인공 정해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주인공 함수의 지향점은 뭐가 될 것이다? 아는 함수. 알겠어요?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봤어요. gx가 hx 마이너스 hx 이거 그린다? 어우 완전 셔터 퍽이야. 4차 함수 그린다. 누가 봐도 이게 좋잖아. 그렇게 되게끔 너네가 주인공 함수를 정해줘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다고요? 우리 막 곡선이 움직여. 완전 별로야. 곡선은 고정돼 있는 게 좋겠다. 그죠? 특히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지금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절대라는 단어를 아마 거의 안 썼을 거야. 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했겠지. 왜? 우리가 배우는 건 선택지고요. 목적에 맞춰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절대 무조건 항상은 사전공략법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단어야. 근데 이건 무조건 안 돼. 곡선 두 개 동시에 움직이는 건 그건 그냥 관찰이 안 돼요. 알겠어요? 아, 적어도 한 개는 고정시켜야 돼. 알겠어요? 그게 너네가 생각하는 주인공 함수의 지향점이 돼야 돼. 그렇게 되게끔 식을 조작해 주면서 주인공 함수를 정해 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식 정리한다? 우리 앞에서 봤죠? 이 항을 제일 많이 써요. 이 항을.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의미부여야. 의미부여는 보통 기울기 의미부여 이런 거 많이 쓸 텐데 간단하게 예시 하나 보여줄게요. 야,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이런 거 이제 풀어본 적 있잖아요. 짠, 원이 있어요. 자, 그때 x분의 y의 최대 구하래. 자, 그러면 너네가 최대 어떻게 구하지? 이 친구를 x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준다. 어떻게? y는 하고 정리해. 그 다음에 집어넣어. 자, 그 다음에 복잡하네. 하지만 미분해서 0 되는 거 본다. 그 다음에 그래프 완성하고 최대 본다. 물론 이렇게 해도 정답 나와요. 나와. 저 해봤어. 알겠죠? 근데 당연히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직접 보는 게 너무 빡세. 그러면 이 친구를 저희가 의미 부여로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 친구는 0,0하고 x, y하고 연결하는 기울기 아닐까? 이렇게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그리면 되는 거죠. 원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점을 두고 연결해 가면서 기울기로서 최대를 찾는다. 근데 당연히 언제 기울기가 제일 크겠어요? 접할 때가 제일 크겠죠. 접할 때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 그게 의미부여야. 알겠어요? 우리가 보통 기울기 의미부여 제일 많이 쓴다. 이렇게 너네가 이제 주인공 함수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때요? 이걸 직접 본다 생각했으면 죽을 뻔했는데 의미부여하니까 이거 그리는 걸로 바뀌었죠. 이렇게 의미부여하면 그래프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너네가 그리기 좋게 주인공 정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뭐 3번 있는데 치환은 그냥 상식이죠. 똑같은 거 있으면 치환해주면서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런 건 설명이 필요하니까 있나 보다. 다 할 수 없잖아. 알겠어요? 자, 이 정도의 기본기.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이항이야. 제가 예언할게요. 작년에도 예언했거든. 만약에 수능에 혹은 평가원 모의고사에 그래프 고난도 문제가 나온다면 주인공 함수 정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야. 그때 너네가 할 거 너예요. 과연 이 예언대로 너네가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그랬고요. 재작년도 그랬고요. 3년 전도 그랬고요. 4년 전에 이제 의미부여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 의미부여가 중요하긴 한데 이것도 본 수업 가서 얘기하고 어쨌든 이 항이 제일 중요해. 근데 안 해요. 너네만 안 하는 게 아니야. 강사도 안 해. 그러니까 다 같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야, 곡선 두 개가 동시에 움직여. 근데 가만 냅둬? 그냥 그대로 봐? 이 항에서 한 개는 멈춰있게 만들어야죠. 그게 당연한 거거든. 근데 우리 친구들이나 강사들은 당연히 그냥 그대로 봐.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마. 내가 편한 게 중요한 거야. 본인이 불편한데 왜 그걸 하고 있어? 응? 제발. 지향점을 생각하고 의사결정해줘. 내가 편한 게 장땡이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이렇게 주인공 정하면 보통 어떻게 되냐? 이 그래프에 표시가 돼요. 뭐가 표시가 될까? 응? 이 조건에 있는 숫자나 문자들이 표시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당연하지 않아? 야, 조건에 숫자 있어. 원래는 너네가 그 숫자로 뭐 하고 싶은 거야? 식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숫자의 정체를 몰라서 바로 식으로 못 가는 거지. 뭐, 우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쭉 가, 쭉 가. 응, 쭉 와. 야, 상당히 앞인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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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짜짜짜짠. 여기 있다. 이런 숫자. 지금 당장 너네가 정체 파악할 수 있어요? 모르죠. 그래서 어땠어요? 그래프 그려보고, 아, 위치 확인하니까, 아, 주변수였어. 표시해서 정체 파악하고, 그 다음에 부등식 생성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조건에 바로 정체를 알지 못하는 숫자, 문자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 당연히 그래프에 표시가 돼야 돼요. 표시라는 건 X축에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Y축에 표시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게 Y축에 표시가 되는 숫자였어. 너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런 예시가 있었습니다. 이거 지워야겠다. 그죠? 우리 이런 예제가 있었어. 같이 풀어봤죠. 자, 그때 이 영사 바로 식으로 못 갔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그 친구를 활용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 그래프에 표시해 보니까 어떻게 표시가 됐어요? Y로 표시가 되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정체를 모르는 숫자, 문자가 있을 거야. 물론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본 수업 때 또 얘기해 줄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들은 표시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그래프로 본 다음에 정체를 파악해서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당연히 좌표 평면에 표시가 될 때 어디에 표시가 되겠어요? X축, Y축, 그 다음에 기울기, 그 다음에 곡선 위. 직선도 포함해요. 알겠죠? 아,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표시가 된대요. 그러면 니네가 이제 주인공도 정했어. 내가 봐야 되는 것도 어디에 표시가 되는지 이제 정했어. 그러면 볼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진 거죠. 보면서 결론 내면 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프의 해결 절차야. 물론 기본적인 해결 절차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는데 뭐 그래봤자 이제 두 개니까 일단 하나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야. 알겠지? 아, 주인공 정해주고 표시하면서 관찰한다. 그렇게 결론 낸다. 자, 그러면 이 절차만 가지고 저희가 18번인가요? 맞습니다. 자, 18번 같이 풀어볼 건데 이게 진짜 저는 신기하더라고. 왜냐면 이 문제를 푸는데 진짜 그대로 두고 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 네가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가 불편하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가 있고요. 너가 있어요. 만나는 거 본데 당연히 그래프로 보겠죠. 왜? 너네 이거 산수에서 교점의 x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 왜 못 구해? 종류가 섞여 있잖아. 만약에 지수, 로그면 계산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계산해서 보겠죠. 식으로 갈 수 있으면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건 뭐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종류가 섞여 있으니까. 이 정도의 생각도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프로 갈 수밖에 없다. 그지? 그리고 너네가 이때 t가 뭐죠? 정의역이야. t는 상수가 아니고요. 변하는 친구예요. 그죠? 그러면 그 변하는 t 당연히 식으로 너네가 관찰돼요? 관찰 안 돼. 이런 것들은 표시가 돼야 되는 거야. 선생님 지금 왜 그래프로 가는지는 알게 됐고 그러면 절차 따라 가야 될 텐데 제가 주인공 정한 다음에 적어도 여기에 누구는 표시해준다. t는 표시해준다. 이 정도 생각은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근데 너네가 지금 이거 그린다 생각하니까 완전 셔터 퍽인 거죠. 왜? t는 변수라니까. 너도 바뀌고 너도 바뀌어. 교점 우잉? 진짜 제발 이러지 마. 이건 범죄야. 중범죄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돼.
만약에 선생인데 이렇게 풀고 있으면 당장 신고해. 그러면 너네가 잡혀갈 수 있어. 하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당연히 너네가 불편하니까 뭐 해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 선생님. 일단 둘 다 아는 함수인 거 오케이? 그죠? 그러면 고정곡선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이항해. 이항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근데 너네가 이거 넘길 수 없잖아. 이거 넘겨. 마이너스 로그 2x는 2의 x 빼기 t승 마이너스 t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고정곡선 멈춰 있는다. 그 다음에 네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 해가 어디 위에 표시가 되겠어요? 여기 위에 ft가 나오게 되겠죠. 제발.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란 말이야. 정확하게. 야, 이렇게 둘 다 움직이면 ft 어디 있어? 잘 모르지. 너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그럼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숫자를 왜 물어보는지도 이걸 왜 물어보는지도 몰라요. 드러나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아. 주인공 정하는 거 진짜 중요해. 너네가 주인공을 잘 정해야 이런 것들이 저절로 드러나요. 그냥 저절로 알게 된다고. 실제로 한번 풀어볼까? 너네가 이렇게 이제 주인공 정하고 문제 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친구들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선생님, 일단 고정곡선은 고정돼 있으니까 그리겠습니다. 그리세요. 항상 10R 먼저. 이거 먼저 그릴 생각하지 말고 10R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먼저 그린다. 요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안 정한 게 있어요. 야, T 어디 있어?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허공에 너네가 T를 정해서 그래프 그린다?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너네가 착각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다 괜찮은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너네 만약에 축구선수가 창의적인 플레이 한다고 공 들고 뛰고 골대에다가 공 넣으면 그게 뭐 창의적인 플레이야? 그건 잘못한 거지. 너네 수학 문제 풀 때 잘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 이런 거. 두 개 동시에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표시 안 한다. 이러면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그럼 너네가 어떻게 표시하겠니? 근데 이 친구가 지속적으로 이동하거든? 너네 수학원 이하에서 배우는 함수에 대해서 평행 이동할 때 뭐가 중요해요? 정점이 중요해요. 너네 원 옮길 때 진짜 곡선을 옮긴다 생각하는 거야? 아니잖아. 중심 옮기고 곡선 그리죠. 2차 함수 옮길 때 진짜 곡선 전체가 이동한다 생각해요? 아니죠. 꼭지점 이동하고 곡선을 그린다 생각하는 거죠. 무리함수 어때요? 시작점 옮기고 그래프 그리죠. 유리함수 어때요? 점근선 옮기고 그 다음에 곡선 그리죠. 이 친구의 정점 t, 1 빼기 t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거 변수예요. 네가 x좌표, 네가 y좌표. 너는 어디 위에 있어? y는 1 빼기 x 위에 있어. 얘는 y는 1 빼기 x 위에 있는 애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지나가는지 표현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표현해 줘야죠. 근데 기가 막히게 여기가 얼마냐면 2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제대로 하면 알고 싶지 않아도 1과 2가 중요하겠다. 그치? 교차되니까. 알고 싶지 않아도 그냥 알게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지같이 푸는 거랑 제대로 푸는 거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 너네가 알아야 돼. 특히 그래프가 더더욱 그래. 응? 그래프는 개떡같이 풀면 진짜 고생해야 되는 문제가 많아. 근데 실제로 강사들이 이렇게 원칙 정해서 너네한테 알려줘?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너네 어때요? 아무거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보고 그러니까 어떨 땐 맞추고 어떨 땐 못 맞추고. 그게 공부야. 공부 아니야. 무조건 맞춰야 공부지. 이 절차를 따라가야 돼. 알겠어? 그럼 너네가 이제 안 해봐도 대충 알 것 같지 않아? 근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한번 FT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T가 여기에 있었어. 지금 이 직선 위에 T가 있는 거야. 자, T가 작은 상태였어. 자, 그러면 이렇게 지수함수가 그려지고 여기가 FT죠. T하고요. FT 비교했을 때 FT가 크네. 그죠? 자, 그 다음에 T가 일로 왔어. 자, 그러면 지수함수 이렇게 나오겠죠. FT가 더 크네. 자, 그리고 이제 FT 어때요? 점점 커지고 있겠죠. 누구 따라가니까. 너 따라가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쯤 왔어. 이때는 어때요? 오, T가 여기 있다?
근데 ft가 너야. 오, 여기는 t는 ft인 점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t가 여기 있어. 이렇게 그려졌어. 지수함수. ft가 뒤에 있어. 더 작아. 오, 여기에서 대소가 바뀐다. 그러면 너네가 예상되죠? 일로 왔어. 여기 있네, ft. ft가 t보다 크죠? 아, 대소가 여기에서 변화가 된다는 거 알았어. 야, 끝났네. 자, 저 교점은 ft하고 t가 같아지는 지점이야. 1과 2에서 같아져.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어때요? ft 증가하죠? ft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증가한다. 아, 니은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야, 항상 ft가 커요? ft가 크다가 작아지다가 커지다가. 그죠? 아, 디귿은 잘못됐어. 자, 그러면 맞는 것은 기압과 이은.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제발 정신 차려. 문제가 뭐 기억, 니은, 디귿이니 어쩌니 저쩌니 제발 그런 진짜 그런 너무 잡스러운 거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적인 부분을 보란 말이야. 본질적인 부분을. 그리고 그 본질에 맞는 절차를 밟아가라 이거지. 그러면 풀기 싫어도 풀려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따라가다 보니까 1, 2가 나오고 뭐야? 바뀌네 대소? 디귿 틀렸네?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 근데 이렇게 이제 무식하게 하면 20번, 30번 그래프 계속 그려보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제를 균일하게 풀고 균일하게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보는 거야. 응? 제가 그냥 저만의 경험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성립되는 참이 명제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공부할 때 공부의 방향성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의 대상도 신경 써야 돼요. 너네가 그것만 바로 잡아도 수학은 가장 쉬운 과목이 될 거야. 실제로도 그렇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잘못된 통념을 어떻게 정상화시킬까? 그리고 그 예시는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너네가 앞으로 공부할 때 조금 신경 쓰면 좋은 것들 말씀드려 볼게요.